여러분 안녕하세요, BN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9개의 마블 작품 중 영화 3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6개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게 예고편이 공개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22년 5월 개봉 예정으로 닥스, 완다, 웡, 모르도뿐 아니라 평행우주 너머의 또 하나의 닥스, 또 하나의 크리스틴 팔머, 그리고 차원을 넘나드는 아메리칸 차베즈까지 신규 캐릭터들을 대거로 소개할 예정인데,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역대급 흥행 덕분에 이제 마블 세계관에서 평행우주의 개념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졌고,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상태에서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1차 예고편이 공개되고 며칠 뒤 공식 줄거리도 확인되었는데,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떠난 상황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벤져스의 중심에 자리한다. 하지만 시공간을 조작한 그의 마법은 비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한 평행우주의 문을 열었고, 그는 소서러스 프림 웡, 스칼렛 위치 완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론 인류와 온 세상에 곧 닥칠 위기를 막기 힘든 상황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주 최강의 위협이 또 다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것. 게다가 노웨이홈과 비슷하게 이번엔 최소 3명의 닥터 스트레인지들이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었고, 그가 상대하는 괴물도 평행우주를 넘어온 가르간투스로 잠재적인 아군과 적, 그들이 싸우는 장소마저도 이젠 평행우주를 빼놓고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3부작의 샘 레이미, 각본가는 드라마 로키의 마이클 월드론으로 충분히 믿고 기다릴 만한 제작진들이며 공포의 요소가 가미된 최초의 마블 영화가 될 예정이라 하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22년 7월 개봉 예정인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2019년 첫 제작 발표 때부터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토르 다크월드 이후 자취를 감춘 제인 포스터가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멸니리를 들어올려 마이티 토르가 된다는 것인데, 일단 마이티 토르라는 명칭은 제인 포스터 토르의 이야기를 다룬 2015년 원작 코믹스의 제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원작에서 제인 포스터는 유방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맘때쯤 토르는 멸니리를 들어올리지 못하게 되어 달에 두고 온 상황이었고, 그런 멸니리는 제인 포스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임달의 도움으로 달에 온 제인 포스터는 이를 들어올렸고, 갑자기 천둥의 신의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은 심지어 토르를 상회할 정도여서 그가 자신의 활동명을 오딘손으로 바꾸고 제인은 토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둥의 신으로 변화할 때마다 원래 인간 육체 속 암세포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한 번만 더 토르의 힘을 사용하면 무조건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아스가르드가 공격당하고 있었고, 제인은 마지막으로 토르의 힘을 사용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망합니다. 마침내 토르가 제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오딘손은 멸니리 속에 있는 천둥의 어머니 가템페스트에게 그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천둥이 휘몰아친 끝에 오딘손은 한쪽 팔을 잃게 되었지만 덕분에 제인은 살아 돌아옵니다. 이후 오딘손에게 토르의 이름을 돌려준 제인은 1년의 과정을 거쳐 발키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마이티 토르의 이야기가 얼마나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반영될지 알 수 없으나, 평행우주가 시작된 마블 세계관이고 이미 멸니리는 한 차례 과거에서 가져와 캡틴 아메리카가 잘 사용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멸니리의 재등장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러브 앤 썬더의 출연 예정인 악당은 신의 도살자 고르로 크리스찬 베일이 맡았는데, 신의 도살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고르의 성장 배경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굶주림에 죽어나가는 동족들이 넘쳐났지만 그 어떤 신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데 분노했고, 훗날 우연히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잘라버린 어둠의 신 널이라는 존재의 무기 네크로소드를 손에 넣게 된 고르는 힘을 얻은 즉시 신으로 분류된 자들을 학살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토르와도 맞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작 속의 이야기가 얼마나 영화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보통 표면적인 설정은 원작의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숙지하시고 그들의 영화 속 이야기는 예고편이 나온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발키리, 코르그, 미에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 전원, 배우 러셀 크로우가 맡은 제우스라는 신규 캐릭터도 나오며, 전작 토르 라그나로크에 이어 마블 세계관 내에서 토르의 인지도를 확 올려주는 데 큰 기여를 한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이번에도 연출과 각본을 모두 맡았기에 또 한 번의 꿀잼 토르 영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2년 11월에 개봉 예정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원래대로면 지금쯤 촬영이 마무리되었어야 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다양한 난제들이 있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작년 7월 일부 촬영 세트가 유출되며 블랙팬서인 티찰라의 마블 세계관 내 죽음 공식화, 마블판 아쿠아맨인 네이머의 등장을 잠정적으로 예고한 거대한 수조 세트, 그리고 네이머와 네이머의 사촌인 나모라 배역으로 2명의 중남미 배우들도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번 영화에선 와칸다와 마블이 최초로 선보이는 수중도시 아틀란티스 간의 전쟁을 그린다는 루머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련 추가 소식이나 루머 등이 들리지 않았고, 현재까지 공개된 촬영 현장도 MIT에 방문한 도라 밀라제와 슈리, 그리고 2대 아이언맨인 리리 윌리엄스의 모습 정도만 담고 있어서 사실상 티찰라의 죽음을 공식화한다는 정보 외엔 모든 면에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원작대로 후대 블랙팬서의 자리를 슈리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블랙팬서 1편에서 킬몽거가 심장 모양의 허브를 전부 불태웠기 때문에 슈리가 후대 블랙팬서가 된다고 하면 초인적인 힘은 없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연출과 각본 모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맡으며 음바쿠, 에버렐 로스 등도 출연이 확정되어 있는데, 2018년 개봉 당시 미국에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흥행 수입으로 앞지를 정도의 인기였기에 2022년도 전세계적인 흥행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편이 22년도에 개봉 예정인 마블 영화들이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6개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디즈니 투자자 데이에 공개된 문나이트입니다. 짤막한 예고편과 함께 문나이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줬는데, 원작의 설정 그대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을 가진 주인공 마크 스펙터가 달빛 아래에서 비질란테 문나이트로 살아간다는 설정입니다. 그가 왜 다중인격 장애를 갖게 되었느냐? 바로 이집트 신화 속 달의 신인 콘슈 때문인데, 다른 차원의 존재인 콘슈는 지구에서 자신이 사용할 아바타 겸 전사를 찾고 있었고, 죽을 위기에 처한 마크 스펙터라는 남자를 살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자아가 담겨 있으며 달의 크기가 커질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나이트의 힘을 줍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마크 스펙터는 콘슈와의 정신교류 이후 다중인격 장애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대부호인 스티븐 그랜트, 택시 운전사 제이크 로컬리, 경찰 자문 전문가 미스터 나이트까지 총 4개의 인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인격을 암시하는 요소는 예고편의 이 장면에서도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y waking life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며 확 바뀌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and dreams. The voice in your head, it devours you. 드라마 속 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원작에서도 수만 년간 콘슈와 갈등해 왔으며 그의 아버지인 아툼 혹은 아문라라고 불린 또 다른 신입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 작품들 중 예고편을 선공개한 몇 안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연 상반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문나이트와 함께 디즈니 투자자의 날에 공개된 쉬헐크입니다. Not that normal. 발표 시점부터 대놓고 마블의 코미디 드라마라고 밝힌 쉬헐크는 제니퍼 월터스라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인데, 스마트 헐크와 같이 헐크화된 상황에서도 이성과 논리에 문제가 없으며 그녀의 전문 분야는 무려 슈퍼히어로들의 법률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마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보신 분들은 피터의 법률을 자문해준 맷 머독이 유능한 변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본인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슈퍼히어로 전문 변호 타이틀을 가진 제니퍼 월터스, 즉 쉬헐크를 지칭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마크 러팔로의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와 샹치에서도 등장한 배우 팀 로스의 어보미네이션의 출연도 확정되어 있는데, 에피소드 개수만 무려 10개로 역대 디즈니 플러스 마블 시리즈 중 가장 에피소드의 개수가 많은 작품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작에서 쉬헐크가 힘을 얻은 경로는 바로 브루스 배너의 수혈이었는데, 한 깽단의 이중 스파이를 변호하던 제니퍼는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총에 맞게 되었고, 그녀의 사촌인 브루스가 급한 대로 자신의 피를 수혈하자 그와 유사한 헐크의 힘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드라마에서도 그녀의 탄생기가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원작의 흐름을 얼마나 따라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ou wouldn't like me when I'm angry. 세 번째는 디즈니 투자자 데이에 닉 퓨리의 등장만을 짧게 예고한 시크릿 인베이전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줄거리는 한 무리의 스크롤 종족들이 지구 곳곳에 침투해 있다 정도이고, 닉 퓨리와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파프로홈에서 활약한 스크롤 탈로스의 출연이 확정되어 있는데, 동명의 원작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인베이전, 즉 비밀스러운 침투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 지구 곳곳의 기관과 영웅들 사이에도 스크롤들이 침투해 벌어지는 사건인데, 작품 발표 초기부터 지난 20여 년간 코믹스 원작 작품들 중 가장 거대한 크로스오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스크롤들이 외형만 따라한 것이겠지만 6개의 에피소드 내내 수많은 영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래 21년도에 공개 예정이었으나 22년 여름으로 공개가 미뤄진 미즈 마블입니다. 공식 줄거리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16세 카말라 칸의 이야기이다. 뉴저지에서 성장했으며 뛰어난 학생이자 열렬한 게이머이며 팬픽 소설 작가로 캡틴 마블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외톨이였고 그런 일상은 그녀에게 슈퍼파워가 생긴 후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I got this, right? Totally. 원작에서 그녀가 슈퍼파워를 얻은 방법은 테리전 미스트라는 안개 덕분이었습니다. 이 안개는 DNA 안에 돌연변이 요소가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깨워주는 기능을 하는데 테리전 미스트와 접촉한 카말라는 정신이 든 후 신체 사이즈나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미즈 마블에서도 이런 탄생기를 갖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마블에선 테리전 미스트 외에도 모니카 램보가 완다비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완다의 영역에 노출된 후 신체 변화를 겪는 방향도 마련되어 있고 마침 카말라가 거주하는 뉴저지는 완다가 납치했던 웨스트뷰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다섯 번째는 22년 12월에 공개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당연히 출연한다는 점 외엔 줄거리나 에피소드의 개수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 촬영은 23년 개봉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토르 러브 앤 썬더와 가오갤 3편 사이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왓이프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공식 애니메이션 I am 그루트입니다. 에피소드 개수는 미정이지만 여러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이비 그루트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으로 새롭고 기이한 캐릭터들과 겪는 그루트의 모험을 그린다고 합니다. You speak Groot? Yes, the total on Asgard. It was an elective. I am Groot. 토르가 과거에 그루트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는 데에서 그루트의 동족들도 세계관 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 작품은 진짜로 I am 그루트라는 대사로만 가득한 작품이 될지가 하나의 기대 포인트입니다. Now, repeat back what I just said. I am Groot. Uh-huh. I am Groot. Uh-huh. I'm Groot. 여기까지가 2022년 공개 예정인 마블 작품 9개에 대한 총정리였습니다. 아직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아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드릴 수 있었는데 예고편 공개 후에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